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75세 운전자, 이것만 하면 운전면허 갱신, 정말 한 번에 통과합니다.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70대의 노인 한 분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45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택시를 운전하셨는데 단 1초 부족한 방향지시 등 때문에 면허를 잃으신 겁니다. 규정은 3초였지만 그분은 2초만 켰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차이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어르신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고작 그 1초 때문에 면허를 빼앗기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난해에만 2,847명의 어르신들이 면허를 잃었습니다. 하루 평균 7명 이상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73%는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10명 중 7명은 사실상 준비 부족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준비 없이 시험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50년 무사고 경력? 그건 이 시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처럼 서류만 내고 사진 찍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전쟁과도 같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준비 부족 때문에 억울하게 면허를 잃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갱신 방법부터 반납 혜택까지 저의 진심을 모두 끌어모아 쏟아붓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현실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75세 이상 면허 갱신 탈락률이 27%입니다. 10명 중 3명 가까이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탈락하신 분들의 반응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운전 실력만큼은 자신이 있는데 이상한 시험 때문에 면허를 빼앗겼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지만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운전을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거든요. 이 시험은 운전 실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반응 속도, 상황 판단, 인지 능력을 보는 시험이거든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 세 가지 능력이 떨어지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한데요.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12%나 늘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운전자의 치명적 사고율은 일반 운전자보다 2.3배 높습니다. 그렇다고 운전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놓치거든요. 신호가 바뀌는 걸 늦게 알아차립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그 순간에 엑셀을 밟거든요. 모두 인지 능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말입니다. 이거를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80세 어르신께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에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으셨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는 5살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는 다쳤고 어르신은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족의 삶이 무너진 거죠. 그것도 한순간에. 하지만 어르신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꼬였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 저하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면허를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모르면 시험장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거든요. 65세 미만은 10년, 65세에서 74세는 5년입니다. 그런데 75세가 되면 갑자기 3년으로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통계상 75세부터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죠. 또한 갱신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도 생깁니다. 인지 능력 검사,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소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까지 18세 고등학생과 똑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갱신 기한을 넘기면 무면허 운전이 되거든요. 1초라도 넘으면 불법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불법이고요. 그 상태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벌금이 최소 250만 원 이상, 사고라도 나게 된다. 보험 처리 안 되고 전액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수천만 원, 심하면 수억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 말년에 꼬이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모 씨이고 77세이셨습니다. 갱신일을 딱 3일 넘기신 상태에서 급한 일 때문에 집 근처에 슈퍼까지 운전을 하셨습니다. 거리가 500m 남짓 됐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거리에 신호대기 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여받았거든요. 오토바이가 100% 가실한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무면허 상태였죠. 결과는 보험 한 푼도 나오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 800만 원을 본인 부담, 여기에 무면허 운전벌금 300만 원까지 총 1100만 원을 손해를 보시게 된 겁니다. 고작 500m 그거 운전하다가 1100만 원을 날리신 거죠.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절대
갱신 기한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달력에 빨간 줄, 휴대폰 알람 여러 개, 자녀분들에게까지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5단계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1단계 대상자 확인인데요. 75세 이상이면 갱신 주기가 3년입니다. 본인이 갱신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전면허 갱신 검색 후 본인 인증을 하면 갱신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갱신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마지막 달에 서두르지 마세요. 예약이 금방 차버리거든요. 3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인지능력 검사인데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사실 제일 많이 떨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전체 탈락자의 77%가 바로 2단계에서 탈락하거든요. 10명이 시험에 응시하면 7, 8명은 여기서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능력 검사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기억력 테스트, 반응속도 테스트, 상황 판단 테스트. 각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력 테스트, 바로 화면에서 3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꽃, 책, 모자처럼요. 5초 동안 보고서 화면이 사라지는데요. 잠시 후 시험에서 아까 본 그림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모자, 꽃, 책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고 꽃밭에 가서 책을 잃어버렸다 처럼 하나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게요. 또 화면에 자동차, 나무, 집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자동차를 타고 나무 밑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에 확실히 남습니다. 다음은 반응 속도 테스트인데요. 화면에 숫자가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1, 5, 7, 2, 9, 3 이렇게 지정된 숫자가 보이면 버튼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빨간 자동차가 나오면 버튼을 누르는 문제도 있는데요. 만약에 질문이 3초 안에 10대 중 빨간 자동차가 몇 대였나요? 처럼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빨리 누르려고 하다가 잘못 눌러서 감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초 안에 누르려다가 7 대신 1을 눌러서 점수를 잃습니다. 여기서 해결 방법은 천천히 정확하게 누르세요. 느려도 됩니다. 5초 안에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1, 2초 만에 누르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누르셔야 점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비법입니다. 다음은 상황 판단 테스트입니다. 도로 상황이 화면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옵니다. 선택은 브레이크, 경적, 핸들 회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정답은 브레이크겠죠. 시험에서는 실제 운전 습관이 아니라 안전 최우선이 기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면 선택지로 브레이크, 핸들 회피 두 개가 나왔다 치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핸들을 꺾으면 다른 차나 아니면은 벽 같은 데 충돌 위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시험은 반드시 오전에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뇌피셜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고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오전 시험 합격률이 73%, 오후 시험 합격률은 58%입니다. 무려 15%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 오전에는 컨디션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맑은 상태로 시험을 보거든요. 반면에 오후에는 피로가 쌓이고 점심을 먹고 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오전에 응시자가 많으면 오후 시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정말로 확인된 사실인데요. 오전에 합격자가 많이 나오므로 오후에는 문제 난이도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무조건 오전에 예약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전날에는 반드시 일찍 주무세요.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전날 술을 마시면 다음날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아침에 커피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인 때문에 손이 떨리면 버튼을 잘못 누를 수도 있잖아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몸과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합격과 탈락을 가릅니다. 3단계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입니다. 2시간 필수 교육인데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온라인 교육이거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면 왕복 택시비만 해도 2만원은 금방 나오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교통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현장 교육은 오전 10시, 오후 2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새벽이든 밤이든 본인이 편한 시간에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훨씬 편합니다. 집에서 편한 옷 입고 부담 없이 들으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털에서 도로교통공단 사이버 교육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접속해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한 뒤 로그인하고 수강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진도율 100%를 반드시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끄면 인정되지 않거든요. 시스템이 이걸 다 체크하거든요. 또 하나, 2배속 재생 하지 마세요. 정상 속도로 끝까지 시청해야 됩니다. 빠르게 넘기는 거, 이러한 편법도 감지합니다.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 교육을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전화하시면 일정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단계 신체 적성 검사입니다. 핵심은 시력과 청력인데요. 시력은 양쪽 눈 기준으로 해서 0.5 이상이어야 되고요. 청력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시험 전에 꼭 안과부터 가세요. 시력 자체는 괜찮은데 오래된 안경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10년 전에 맞춘 안경을 쓰고서 오셨다가 시력이 0.3밖에 안 나와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미리 안과에서 시력 검사하시고 필요하면 안경 도수를 맞춰서 오세요. 몇만 원 아끼려다가 면허를 잃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되겠죠? 5단계는 최종 갱신 신청입니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셨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하거든요. 신분증, 기존 면허증, 수수료 7,500원이면 끝입니다. 사진은 따로 준비할 필요 없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촬영합니다. 발급도 당일에 바로 되거든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30분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거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갱신 절차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실전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합격률이 40%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꿀팁 1번, 재시험은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한번 탈락하면 대부분 바로 다음날 재시험을 예약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저는 나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이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보면 결과는 분명히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엔 또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 일주일은 다시 준비하세요. 탈락했다면 먼저 이유부터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충분히 준비한 뒤 다시 도전하십시오. 급하게 재시험을 보면 시간도 돈도 더 들어갑니다. 차분히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입니다. 꿀팁 2번, 검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으세요. 집에서 30분 거리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검색해보니 1시간 거리에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멀리 있지만 좋은 곳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지치거든요. 1시간 이동하면 시험 전에 이미 피로가 쌓입니다.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정답입니다. 가능하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 되고 마음도 훨씬 안정이 됩니다. 꿀팁 3번,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일찍 도착하세요. 시험이 오전 9시라면 대부분 8시 50분쯤 도착하거든요. 딱 10분 전입니다.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서둘러 뛰게 되고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립니다. 이런 상태로 시험을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답은 최소 30분 전 도착해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렇게 여유 있는 상태로 9시에 시험을 보시면 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택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면허 반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면허를 반납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마치 인생이 멈춘 것처럼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 보면 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의 82%가 이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더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주차할 곳을 찾을 필요도 없고 사고가 날까봐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보험료나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거든요. 게다가 혜택도 상당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4억 원 상당의 지원과 혜택이 주인을 찾지 못하였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단 한 푼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반납 혜택 총정리인데요. 울산 울주군이 최대입니다. 50만원까지 줍니다. 교통카드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40만원.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혜택도 다릅니다. 서울은 2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든요. 단 만 70세 이상이 대상이고 선착순입니다. 서두르셔야 되겠죠? 경기도는 10만원 경기지역 화폐, 만 65세 이상 대상입니다. 인천은 10만원 충전 이음카드, 역시 만 65세 이상입니다. 대구는 10만원 대구 행복페이,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됩니다. 부산은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만 65세 이상 대상입니다. 제주는 여기에 더해 10만원 상당의 교통복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역시 만 65세 이상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모두 예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선착순입니다.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 다시 신청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서두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게 있는데요. 혜택이 교통비 지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혜택이 3가지 더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건강검진 추가 지원입니다. 인천, 대전, 강주에서는 매년 건강검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 건강검진은 보통 2년에 한 번이지만 면허를 반납하면 매년 가능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건강검진 한 번만 받아도 20만원 상당입니다. 매년 검진을 받으면 해마다 20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인 것이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4세의 어르신은 이 제도를 통해서 조기의 위암을 발견하셨거든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었고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발견 시기가 3기나 4기로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건강과 생명을 지킨 사례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입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차량을 폐차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cc 차량 기준으로 6월에 폐차하면 자동차세는 연 40만원이므로 남은 반년치 약 2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여기에 보험료까지 합치면 약 26만원 정도가 돌아오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생활 할인 혜택입니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할인되거나 무료로 제공됩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나 손주, 동반 1인까지 적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영화 한 편이 보통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할인받으면 7,000원 정도거든요. 한 달에 2편만 봐도 16,000원, 1년이면 약 19만원 이상 절약이 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손주와 함께 가면 그만큼 혜택이 더 커지거든요. 손주랑 추억도 쌓고요. 전부 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돈입니다. 면허 반납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1단계 신청 장소 방문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 주민센터 중 한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좋겠죠? 2단계 서류 제출입니다. 운전면허증은 필수이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챙기세요. 현금 지연이 있는 경우 통장사본이 필요하거든요. 3단계는 신청서 작성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면 절차는 끝입니다. 양식은 현장에서 바로 제공되고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적으면 되고 다소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일부 지역은 면허 반납 후 3개월 이내에만 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면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납하는 날 같은 장소에서 바로 혜택까지 함께 신청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흔한 세 가지 착각을 알려드릴게요. 모르면 100% 후회합니다. 착각 1번. 나는 50년 무사고인데 시험쯤이야. 절대 아닙니다. 운전 경력과 시험 통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지능력 검사는 기억력, 반응 속도, 상황 판단을 평가하거든요. 50년 무사고든 5년 경력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두 문제만 틀려도 즉시 탈락이거든요. 자만하지 마시고 반드시 준비하세요. 착각 2번. 한 번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보면 되겠지. 네, 맞습니다. 재시험 기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딱 한 번뿐입니다. 두 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는 반납 대상이 됩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재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원 등록,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 모두 처음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80세에 학원 다니면서 도로주행 연습하는 건 현실적으로 되게 힘드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겠습니다. 착각 3번. 잠깐이니까 갱신 없이 운전해도 괜찮겠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죠. 적발되면 그거 바로 형사처벌에 벌금 250만원 이상,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불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겠죠? 80세 전과자가 되고 싶으세요 설마? 절대 갱신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달력에 표시하고 휴대폰 알람 맞추시고 자녀에게도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과 반납에 대한 모든 정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준비만 했어도 합격했을 분들이 준비 없이 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억울하게 면허를 잃게 되는 것이죠. 나는 실력이 뛰어난데 이상한 그 시험 때문에 면허를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시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 3개월 전에 두뇌 훈련 시작하세요. 기억력 게임, 신문 읽고 요약 연습, 안과 방문해서 시력 검사, 안경 도수 맞추세요. 시험 일주일 전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혈압관리, 술 끊기, 충분히 숙면 이걸 챙겨주세요. 시험 당일 신분증, 기존 면허증, 통지서, 수수료 챙기기. 오전 9시 시험이면 최소 8시 30분까지 도착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카페인 음료 피하시고 따뜻한 물 마시고 심호흡으로 마음의 안정을 주세요. 갱신하시든 반납하시든 준비 없이 선택권을 잃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목표는 면허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정과 행복이잖아요. 지금 바로 부모님의 면허 갱신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